애착 수업 5장 안전기지의 모든 것. 당신만의 안전기지가 있는가? 애착 기반 접근법은 안전기지 기능을 되찾거나 일시적으로 대신함으로써 애착을 안정시키고 기본적인 안도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 스트레스 내성이나 부정적 인지를 개선해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을 돕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 행동을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의 원동력은 누가 안전기지가 되어주느냐에 달려있다. 당사자의 안전기지가 제 기능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안전기지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도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치솟거나 시련을 겪으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면 당사자는 방치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회피형은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어렵다. 상대방에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대로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힘들거나 약해져 있을 때 귀찮게 여기거나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너한테만 신경을 쓸 수는 없어.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 곤란해 하며 고개를 돌리기 때문이다. 회피형은 도움을 청하면 부담을 느끼고 자기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회피형이라면 의지하고 싶을 때 오히려 거부당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열정이나 애정이 너무 강해서 지나치게 밀착해도 안전기지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은 불안형에게 나타나기 쉽다. 사실 일상이 평온할 때는 안전기지가 중요하지 않다. 본인의 자유나 주체성을 존중해주고 쓸데없는 간섭만 하지 않으면 된다. 대신 곤란한 문제가 생겨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받아주고 피신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이상적인 안전기지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나이나 배우자에게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즉 몸과 마음의 여러 증상이나 문제 행동, 사회 부적응 등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기지를 통해 내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사자 스스로 이를 파악해 내면을 강화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본인 눈에는 본인의 결정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본인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고통이나 안도감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적을 해도 상대방은 그것이 왜 좋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반응이 드러나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최고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3자가 필요하다. 단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서 마치 아랫사람을 가르치듯 지시를 한다면 바람직한 훈련이라 할 수 없다. 안전기지가 되는 방법을 아무리 머리로 잘 이해해도 몸에 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해서 익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금지와 명령만 해서는 안전기지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응답성이나 공감 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 안전기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하려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안전기지가 되어 안전기지란 무엇인지 체감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배우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안전기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해본 적이 없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 어린 시절부터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부모나 대상이 있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전기지 역량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안전기지 역할을 해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천만으로도 안전기지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전기지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려 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응용하기도 쉬운 기본 원칙을 알려주고자 한다. 간단하지만 실제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20년 넘는 임상으로 얻은 원칙인 만큼 경험하면 할수록 이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안심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한다.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두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피신할 장소를 찾고 있다. 따라서 비난이나 비판, 평가는 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처받은 상태에서 야단을 맞거나 질책을 당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떠올려야 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기 어렵다. 우선 안심하고 쉬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한다.
안전기지가 제 기능을 하면 상대방은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와 여유있게 휴식을 취하고 상처가 치유되어 활력을 되찾으면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굳이 조언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한다. 꾸짖어 달라거나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견을 내놓으며 상대방을 쓸데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그런데 이 기본 원칙조차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 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대표적인 행동이 상대를 걱정해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다. 학교나 회사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학교 생활이나 회사 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저런 질문을 받게 되면 기운이 나기는커녕 더욱 침울해질 뿐이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 경우 우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본다. 만약 그런 이야기조차 싫어한다면 잠자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무리해서 말을 걸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안도감을 느낀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끼면 상대방은 어떤 계기로든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당신의 타이밍이 아니라 상대방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말을 꺼내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들어주면 된다. 가장 나쁜 대응법은 자신이 말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이 속내를 털어놓을 때는 건성으로 흘려듣는 것이다. 심한 경우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방식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겹게 털어놓는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자신이 기대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 관심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껏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네. 이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라고 판단해버린다. 두 번째, 질책하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보다 어릴 경우 안전기지 역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질책을 들 수 있다. 부하 직원을 지나치게 꾸짖는 상사, 배우자를 지나치게 힐난하는 배우자도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 꾸지람을 듣는 쪽과 관계가 악화될 뿐 아니라 상대방은 자존감이나 안도감이 손상되어 심각하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지나친 질책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꾸짖거나 힐난하거나 질책하는 태도가 학대 수준으로 애착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적으로 꾸짖는 태도는 매우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곧바로 나쁜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드러내거나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아이를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더 심하게 반항해 곤란한 상황을 만든다. 돈을 훔쳤다거나 거짓말을 하면 부모는 당황해서 혹독한 벌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더욱 되풀이한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질책하면 질책할수록 결과는 나빠진다. 실수는 물론이고 설령 나쁜 짓을 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꾸짖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여기서 행동요법 원리를 생각해보자. 행동요법 원리대로라면 벌을 주면 문제 행동이 줄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경우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애착 모델로 생각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벌을 받으면 애착이 또다시 충격을 받아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이 처벌로 인한 억제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짖거나 벌을 주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런데 자신에게 애착장애가 있거나 특히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강요당했던 사항을 자녀나 부하 직원,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화가 나면 머릿속이 새하얘져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듯 심하게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낸다. 이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일단 분노 스위치가 켜지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다. 사람에 따라 가벼운 해리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 이처럼 정작 치료해야 할 대상이 부모나 상사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부모나 상사가 자녀와 부하 직원을 다그치기보다 과거의 애착을 회복한 결과 아이나 부하 직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반복하지만 특히 어린아이를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문제 행동이 악화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해준다. 그런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첫째,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주고, 둘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무시하자. 셋째, 생명에 걸린 사고나 안전 문제 등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반성하게 해야 한다. 문제에 대응할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전혀 꾸짖을 수 없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상황에서도 꾸짖을 수 없다면 안전기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안전한 피신처가 되려면 자신부터 사소한 문제에는 흔들리지 않는 완고함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함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떠올려보자. 어머니는 마치 신처럼 전능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앞장서서 해결해줄 뿐 아니라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제지했다. 발을 동동 구르면 조용히 다가와 더 이상 몸부림칠 수 없을 정도로 꼭 안아주었다. 결코 때리거나 강제로 제압하지 않았다. 모든 애정을 담아 나를 지켜준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앤 설리번 여사는 20살 때 6살인 헬렌 켈러를 만났다. 생후 19개월 무렵에 걸린 열병 후유증 때문에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해서 손으로 음식을 먹었고 다른 사람의 그릇에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뻗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구를 방해받으면 즉시 짜증을 냈다. 딸을 불쌍하게 생각한 부모는 헬렌이 무슨 짓을 해도 꾸짖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설리번이 뭔가를 가르치려 해도 헬렌이 싫어하면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예의를 가르치려 하면 헬렌의 아버지가 즉시 가로막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설리번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헬렌과 단둘이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 따로 살게 된 두 사람은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했다. 설리번은 헬렌에게 식사 매너를 가르치려 했지만 헬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헬렌이 보인 특이한 반응은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댈 때 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다. 함께 자는 것도 싫어했다. 그러나 달리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점차 설리번을 받아들였고 몸에 손을 대거나 함께 잠을 자는 것도 허용한다. 스킨십이 가능해지면서 헬렌은 설리번에게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스승의 가르침도 받아들였다. 설리번에게 애착을 느끼자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자 헬렌은 자진해서 공부를 했고 설리번은 더 이상 헬렌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헬렌이 이렇게 변하는데 걸린 기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몇 개월, 몇 년이 아닌 불과 2주 만에 헬렌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면 불필요하게 꾸짖을 필요가 없다. 대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려면 긴장하고 싸워야 하는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장애의 종류나 개인 사정은 다르지만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와 교관이 가끔 격렬하게 갈등을 빚는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애착을 안정시키는 데는 신체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몸을 다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을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한 걸음 물러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진정한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어린 시절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적절히 대응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전혀 꾸짖지 않거나 지나치게 귀여워해서 애정만 준다면 반드시 화근을 남긴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 단단히 각오하고 몸으로 싸울 각오를 해야 흔들리지 않는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